질문 받읍시다. 질문할게요. 17번 봅시다. 17번에 삼각형이 ABC 삼각형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 B, C,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C에서 AB에다가 수선 A에서 BC의 연장선에다가도 수선 B에서 AC의 연장선에다가도 수선 이렇게 내려서 그 각각의 점을 E, D, E, F 여기가 D점, 여기가 E점, 여기가 F점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 한 이 각각의 수선까지의 비율이 4대 3대 2야 그랬으니까 너가 4K, 너가 3K, 너가 2K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 내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선분 AB와 BC와 CA의 선분 AB와 BC와 CA의 AB와 BC와 CA의 이놈의 길이를 직접 구하던가. 그죠? 아니면 변의 비율만이라도 구해주시면 되지. 이해되죠? 원들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저 4K, 2K, 3K가 전부 다 삼각형 ABC의 높이로 볼 수 있거든. 그죠? 그럼 내가 넓이 S를 넓이 S를 삼각형 ABC의 넓이 S를 이렇게 하면 안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K 이렇게 A를 밑변 4K를 높이 이해되죠? 그리고 2분의 1 B를 밑변 3K가 높이 2 곱하기 3K 이렇게 그죠? 그리고 C를 밑변 2K를 높이 2분의 1 B 곱하기 2K 이렇게 전부 다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K, K, K 이렇게 버려버릴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A는 4분의 S, B는 3분의 S, C는 2분의 S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A 대 B 대 C는 얼마 곱해주면 되는 거야? 12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A를 3P, B는 4P, C는 6P라고 이렇게 한 문자로만 표현해 주시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그걸 가면 끝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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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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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이게 A가 3P B가 4P B가 요게 6P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삼각형 트로기 삼각형에서 이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 너의 값은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P 곱하기 6P 2 곱하기 3P 곱하기 6P P제곱은 그냥 생략한테 어차피 약분돼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리고 3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이게 코사인 세타 아니냐 그죠?
그럼 잘못했니? 어땠거든? 이 넓이를 얘를 밑변 요걸 해서 a 곱하기 4k 곱하기 2. 그죠? 그리고 또 얘를 밑변 얘를 높이 c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 여기 AC 얘를 밑변 요 3k가 높이 이렇게 갖고 간 거죠. 그럼 그 넓이는 전부 다 어떨 거니까 똑같을 거니까 같이 놓고 보면 되죠. 그죠? 되죠. 돼지용가리 또 20번 호 AB, BC, 의 호의 길이를 알려주었네. 삼각형 ABC가 있는데 호 AB가 3, 호 BC가 그러면 각의 크기도 비례할 거니까 요게 A, BC라고 하면 우리는 요 호의 길이가 3, 요 호의 길이가 4, 5 이게 3, 이게 4 이게 비율이 아니라 그 길이가 3, 4, 5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죠? 선생님? 그럼 우리 이각들 다 구할 수 있는데 이각, 이각, 이각 각 C는 원주각이 180도인데 그 180도를 호의 길이만큼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2조각 내에서 3조각만큼 주면 이게 각 A죠. 그럼 하나에 6, 22, 6, 3, 18, 15 이렇게 되겠네. 그지? 1 하나에 15도니까 3이면 너는 45도고 너는 60도고 너는 70 뭐야 이거 105도 75도 이렇게 가겠네. 그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일단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이 길이 같으네. 이 길이 먼저 구할까? 이 길이 여기 이렇게 구하는 게 나을까? 이거랑 얘랑 C랑 근데 두 변과 끼인 값으로 봐야지 편한데 이거 B는 따로 구해야 되겠네. 근데 나 A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원에 반지름만 알면 돼. 원에 반지름 너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2파이 r이 원의 둘레 아니에요? 그죠? 그게 12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지름 r은 4분의 6 이렇게 됐네. 4분의 6 이렇게. 그죠? 그럼 나는 저 C 값하고 A 값을 구할 수 있다. C 값하고 A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사인 법칙 들어가면 되죠? 사인 45분의 C는 파이분의 12 이렇게 돼야 되니까 2R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사인 A분의 A는 2R 사인 B분의 B도 2R 사인 C분의 C도 2R 이렇게 가자. 그죠? 그럼 저렇게 가니까 C값 구해지겠네 이거. C값은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2가 곱해지면 C는 이렇게 약분돼서 6 루트 2네. 4분의 6 루트 2 이렇게. 그죠? 근데 이를 구해야 돼. C가 나오고 B 구하고 근데 어차피 높이 구하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A도 따로 구해야 되겠는데 A 값 구해봐. A 값 어떻게 되니? 사인 60분의 2분의 루트 3분의 A 2가 파이분의 12니까 이렇게 2분의 루트 3 딱 하고 곱하면 A의 값이 6 약분되고 파이분의 6 루트 3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냥 아싸리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저 A가 B 값을 구해가지고 2분의 1 AB
사인 45 또는 BC 사인 6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B 값을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으로 조금 복잡하게 구해야 되잖아. 그럼 짜증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수선 내리면 60도 2가 얼마라고? 파이분의 6루트 2잖아. 그럼 이게 2 대 1일 거니까 파이분의 3루트 2. 굳이 뭐 사인 법칙에 목맬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상배한 게 45도짜리일 거니까 파이분의 3루트는 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은 거잖아요. 사인 45도니까. 아니 45도 직각 이등변이니까 같잖아. 그치 규리야? 어이구 졸려. 졸리면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비변 파이분의 3루트 2 더하기 3루트 6 곱하기 파이분의 3루트 6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 되지. 되냐 뭔 소리지?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파이분의 3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곱하기 높이 파이분의 3루트 6 이렇게 되겠네. 3루트 6 이렇게. 처음에 간단히 하면 되겠다. 이해되죠? 무슨 소리지? 없고 원일아 네, 너 뭐하냐? 듣고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대답 안 하냐? 롤 하냐? 아니요, 저 롤 같은 거 아니에요. 롤 같은 거 안 하면 뭐하냐? 저는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어? 게임 잘 안 해요. 게임 잘 안 해? 그럼 너 웹툰 보고 있었구나. 아, 아니에요. 진짜 보고 있어요. 이 게임 많이 해? 그거 만약 진짜 많이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보기엔 제3자의 입장이 더 신빙성이 가는데? 아니, 저는 안 해요. 아니, 부르면 바로바로 대답해야 돼. 네. 양면 요리, 중이. 아, 다리 튼튼해지려고 다리 운동을 하는데, 다리 운동 한 번 하고 일주일 동안 아프면 이거 운동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야? 응? 다리 운동 한 번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파서 아우 다리야 이러고 되는 거야? 그치 승기야?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응? 운동 강도를 낮추라고? 그냥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낮춰? 그냥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말 있죠? 퓨어럽 스쿼트 닥치고 스쿼트 해 이런 거거든. 근데 스쿼트가 그만큼 몸에 좋은 운동이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무게도 치고 이러면 좋은데 다리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게는 못 치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든. 넌 그렇게 가능하냐? 컨트롤 되냐? 나 오늘 머리만 빼야지. 오늘은 팔만 좀 뺄까? 오늘은 상체만 좀 빼. 이게 가능하냐? 어? 아니 근데 상체가 좋았었는데 요새 안 좋아졌다고. 이거보다 어떻게 돼? 그냥 걷기만 해? 50대 60대 할아버지처럼? 50대 60대는 할아버지 아니지. 38. 38이라고 자식아. 너가 40년생이잖아. 자, 또 질문하소. 퀘스천 없으면 오라이. 응? 22번. 이게 똑같네. 얘랑 그냥 반지름의 길이 나왔잖아. 두 각의 크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A와 B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려서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랑? 24번? 응.
아니 22번은 되겠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4 24번 내기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의 길이가 7, BC의 길이가 8, AC의 길이가 13. 아, 이게 13. 그럼 이것도 이 평행사변형에 뭘 구하래? BD의 길이를 구하래? BD의 길이는 이게 7이니까 BD는 요 각이 세타면 얘는 180 마이너스 세타잖아. 이렇게. 세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BD는 이렇게 갈 때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만 알면 구할 수 있어. 그죠? 요 삼각형에서 x라고 하면 x제곱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서 할 수 있거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면 된다. 여기서. 선생님, 근데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필요한데요?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잖아. 코사인 세타는 요 중앙이 삼각형 가지고 구하면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7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그럼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용해서 x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할 수 있겠고. 이번에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ABCD 넓이는 문제. 코사인 세타 구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그죠? 오케이. 오케이, 바리. 또 퀘스천? 응?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 삼각형과 삼각함수 마지막 끝을 내버리고 두 문제 남았네. 그죠? 세 문제? 두 문제 남았네. 끝을 내버리고 등차 수열로 나아가 버리고 늘푸른 우리 이번 주 주말에 10시에 통계 진도 한번 나갈 거거든. 시간 돼? 일요일 10시. 어? 그렇다고? 아니 근데 이건 늘푸르는 무조건 좀 빨리 하는 애들은 무조건 나오면 좋고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 저 통계가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들어도 되는데 뭐 나오라고 하면 듣겠어?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 준서라도 와야지. 가능하시죠? 시간 되죠? 일요일 10시. 선생님이 아니고 이석태 쌤이 하실 거야. 알겠죠? 이석태 쌤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영상 찍어 놓으라고 부탁 좀 드려서 영상 찍어 놓으면 아이들 알겠어? 그렇게까지 그냥 이제 우리 11월 달부터는 3학년 2학기 할 건데 혹시 개별진도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저는 3학년 2학기 거 이제 해봤는데 마지막 뭐 점수도 안 들어간다 하고요. 통계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도 않아서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점수가 들어가냐?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학교에서 그런다며 점수 안 되면 뭐 자른다고 뭐 이런다며 이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기말은 아마 그 특목고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그게 없어 기말은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3학년 2학기 기말 마지막에 애들이 시험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공부 좀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어수선한 소문 들잖아. 뭐라 그래? 황금 돼지띠의 해인 너희들 2007년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평소보다 1000명이 많아서 고등학교에 1000명을 다 위탁할 수 없어서 1000명을 성적대로 잘라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못 가게 한대. 그걸 지금 3개월 전에 얘기해 줬어. 그게 이해가 되냐? 1년이 넘었어? 한 달도 안 됐어. 그러니 그게 말이 되냐고. 아, 이때, 그러니까 무슨 괴담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애들 1000명이 갑자기 한 달 전에 1000명이 확 는 것도 아니고 2007년부터 태어나가지고 중1, 중2, 중3을 보내고 1000명이 많은 걸 진작에 알고 있는데 쌤이 진짜 맞대요. 어? 쌤이 진짜로 1000명 넘는데요. 아, 1000명은 넘지. 넘겠지. 당연히 많겠지. 황금 돼지띠라고 그때 애들 뭐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나는 영재고 갈 거고 뭐 학교 내신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영재고가 아니고 학교 내신 안 중요하고 고등학교 것만 열심히 하려고 선행만 디립답하고 막 수상 수화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학교 중학교 시험 볼 때는 난 그냥 그 시간을 내 피로 푸는데 투자해가지고 막 자고 이랬어. 학교 내신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것부터 중요하니까. 그래서 걔는 그냥 중1 때부터 하나도 안 보고 시험 안 보고 내신도 안 보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막 중학교 성적 토탈해가지고 한 명 자른대. 그래서 걔가 잘렸어. 그럼 걔네 부모가 분당 살면서 우리 아들이 잘렸으니까 아 잘렸네? 딴 고등학교 가야지 이러고 딴 데로 가겠냐? 아니면 수 하나 들어가겠냐? 수가 뭐냐? 고소하냐? 고소하러 가겠냐? 아니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겠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별로 있든 없든 간에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일이면 3년 전에는 니네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래야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랬는데도 만약에 안 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안 되면 떨어지겠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얘기해가지고 응? 점수 안 되면 니네 고등학교 못 간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소문을 터뜨려가지고 애들 응?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그거 그렇게 당했다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어. 우리 애가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말고 막 저기 성남 저쪽으로 가래. 아니면 광주로 가야 된대. 응? 아니면 뭐 저기 수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인정할 부모가 어딨냐? 응?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자,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보시자고요. 응. 여기 100, 아니 115번이 아니라 15번 문항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삼각형 모양의 길을 내려고 하는데 PA 더하기 PB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15번에 42도짜리 이렇게 해서 어떤 경 P에서부터 여기 둘렀다가 여기까지 A, B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 강 사이에 P, 마을 P가 있대. 그래서 두 강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의 길을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삼각형 모양의 길을 내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최단 거리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돼. 이해되죠? 그러면 해당거리 문제고 평면도형이니까 어떻게 갖고 가야 돼? 대칭 이동해서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서 K랑 길이가 같은 곳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P 프라임이라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이 P를 또 한번 여기에 O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서
P2 프라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 길이가 똑같네 이거? 이렇게 되어보니까 거의 이렇게 되니까 이거 딱 맞고 떨어져 버리네. 그럼 어쨌든 이 P, B랑 P 프라임 B의 길이랑 서로 어떤 거야? 그렇게 같은 거야. 그럼 문제는 얘가 A라고 하고 얘는 B라고 하고 얘는 C라고 하면 A와 B와 C의 합의 최소값인 거니까 그 A와 B와 C의 합의 최소는 A를 어디다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다가 A점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B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삼각형의 둘레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선생님? 결국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P'에서 P2'까지 이 길인 거야. 이 길이.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죠? 그림을 좀 다시 그리자. 내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C가 여섯 개 있다 치자. 그리고 이렇게 좀 오버하자. 그림이 저게 너무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얘를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로 대칭 이동해서 P'을 만들고 얘를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를 연결해서 얘를 P2'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길이 P'에서 이 A까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고 P2'에서 B까지의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거든요. 그지? 그러면 이 둘레 의 한 변, A 한 변을 B 한 변을 C라고 하는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B고 이 길이는 C니까 P'에서 P'까지의 길이가 PAB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그지? 그러려면 최근 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 점과 이 점을 꺾이지 않게끔 이렇게 한 방에 갖고 가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점이 진짜 A점이 될 것이고 이 점이 진짜 B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둘레는 삼각형 ABP의 둘레는 성분 P 프라임 P2 프라임의 길이와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지금 여기에서 그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P 프라임 P2 프라임의 길이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맞아. 그지 맞아.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대칭 이동을 해버린 거니까 이게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 여기 O 프라임 H와 O P H의 관계는 합동이 맞죠? 또 이렇게 OP2 프라임을 연결하게 되면 OP2와 O2P 프라임 또 하나 봅니다. 그지? 그러면 내가 이 각을 동글뱅이 이 각을 세모라고 하면 너도 동글뱅이 너도 세모예요. 그지? 근데 좀 더 하기 생각 아까 몇 도라 했니? 42도니까 이 각은 몇 도나? 80. 그리고 OP의 길이가 얼마나 했냐? 50이래. 그러면 여기 길이도 50이고 여기 길이도 50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 P 프라임, P2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면 되거든. 그게 최소인 삼각형의 둘레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난 코사인 84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사인 6도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코사인 84도를 알아야 된다. 코사인 84도를 알아야 되는데. 사인 6도를. 90도? 90도는 얼마야, 이거? 분모가 있네? 그러면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야 돼?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아, 코사인 84도와 사인 6도랑 같은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저기 길이를 둘레, 이거의 길이는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50의 제곱 곱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84도 0.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얘는 좀 원들이 주시면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언니라, 네. 말로 해야지, 빨리 풀어봐, 저거. 네. 답은 나오시겠지요? 되지요? 오케이. 자, 11-16번.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의 어느 극장의 평면도입니다. 중앙 무대의 폭이 6m, 그 6m가 중앙 무대의 폭이었구나. 그 무대의 좌우 양끝점 A랑 B에서 객석 안에 한 점 X를 이은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게 해주는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게 해주는 뭘 찾았으면 좋겠대? 영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등석이야. 1등석이 뭐야? 제일 잘 보이는 느낌. 제일 잘 보이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러한 의미를 좀 15도는 이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15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요 원의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요 호 A와 호 B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가 30도가 되게끔 그려요. 30도가 되게끔. 그죠? 그러면 이 호 AB의 원주각은 항상 몇 도가 되겠어? 15도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1등석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이 둘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둘레는 일단 15도짜리니까 이렇게. 이해되니 원들이? 그죠? 그런데 15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때 15도보다 원주각이 더 커지려면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겠네. 만약에 이 원주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할 때 여기가 세타 1이고 여기가 세타 2고 여기가 세타 3라고 하면 제일 각이 큰 게 누구야? 세타 3가 제일 크죠. 가까이 들어올 때가 더 커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세타2가 그 다음이고 세타1이 제일 작잖아. 그럼 15도보다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안쪽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무대 중앙에 4라고 하면 아, 잠깐만. 정신 차려라. 1분간 영상의 시간이 남았어. 안 이기는 안 되지. 네. 이게 무대라는 거야. 노클린지. 네. 무대 A, B가 무대야.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원주각처럼 답을 측정했을 때 이 세타가 15도보다 크거나 같고 30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5도라면, 여기가 15도라면 어디를 찾는 거야? 얘보다 더 안쪽을 찾아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애들 일어난다. 아, 좋아. 이렇게 이번에 다시 나. 무슨 얘기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나요?
아, 그래요. 자, 한 5, 6분 깜빡 잘 시간을 좀 뒀고요. 영상의 시간 끝났으면 이제 가보자고. 그럼 이제 지금 문제가 이런 얘기라니까. 30도짜리를 찾아서 15도짜리의 원주각이니까 이 안쪽으로 끄집어내면 돼라는 얘기. 이 안쪽으로 끄집어내면 돼. 그치, 강민아. 끄집어내면 돼. 그걸 이제 저기에 있는 놈으로 보면 이게 무대니까 얘가 무대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무대를 현으로 봤을 때 그 현에서부터 중심까지 중심이 그래 여기 이렇게 있어. 어. 이 중심까지 이 각의 크기를 몇 도가 되게 만들자? 30도가 되게 만들자. 그지? 그러면 너가 중심인데 네가 반지름인데 이걸 반지름이라고 해서 좀 더 구해지겠지 뭐 반지름은. 그지? 그때 저 반지름을 저 중심을 반지름의 길이만큼 땅 잡아서 한 바퀴를 뱅그르르 하고 돌렸을 때 뱅그르 이렇게 돌려냈을 때 이렇게 돌려냈을 때 이 원주각이 몇 도가 될 것이니까 15도가 될 거니까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깥쪽이 아니라 원의 안쪽이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이해되죠? 이 각이 15도라고 치면 이 각이 15도면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15도보다는 큰 각이 될 거니까. 즉 1등석은 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 최대 저 안쪽에는 들어와야 돼. 그죠? 근데 30도 이상이에요? 30도 이하예요? 라고 했으니까 그 30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또 다른 원의 중심을 찾아가지고 이게 5원이면 얘를 5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웠을 때 너가 R1이야. 미각이 몇 도가 되면 돼? 얘가 60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5도를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2인 반지름의 길이가 R2인 원을 한 바퀴 뱅그를 돌려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걔는 이 5원도 지나면서 이러한 원이 될 거예요. 이러한 원, 이러한 원, 이러한 원. 이해되죠? 그래서 저 초록색까지의 원주각은 30도인 거고 주황색까지의 원주각은 15도인 거니까 30도보다 작거나 같고 15도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초록색의 바깥쪽이면서 주황색의 안쪽인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라 라는 말과 똑같겠네. 그죠? 그럼 나는 R1과 R2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R1과 R2의 길이만 구해서 이게 풀어. R1 구해. R1 어떻게 구하면 돼? 30도야 6이고 R1의 값은 이렇게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여기가 5원이라고 하고 여기가 30
이게 6, 너가 R1, 그럼 당연히 여기도 R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죠. 그죠? 코사인 법칙 구하면 되죠. 그죠? 왜 웃어? 알토도 구하고.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고 근데 뭔가 또 조금 작업 한번 해야 되겠네. 그지? 작업 한번 해야 돼. 2호 AB가 주황색일 때랑 초록색일 때랑 같지 않을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 부채꼴, 그래, 부채꼴로 가는 게 낫겠다. 이 부채꼴, 부채꼴의 넓이로 여기 부채꼴, 요 평면처럼 생긴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 요 안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빼고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조금 빼서 또 추가해줘야 돼. 이해되니? 무슨 얘기? 이해돼? 아니. 봐봐. 지금 이걸 내가 그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5원이고 이게 5원이고 오토가 여기 땅 있어가지고 여기가 근데 여기가 AB라고 치자. 여기가 AB야. 그죠? 근데 요거 5랑 이 오토랑 이게 5원인데 이거 세 점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 요거 오버해서 그리면 어쨌든 AB에 이렇게 있을 때 아까 만들어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달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뚝 잘라내고 여기 뚝 잘라내서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렇게. 이해되죠, 선생님? 그러면 저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색깔로 갈까? 여기가 A고 B니까 부채꼴 O 1AB라고 하는 요 초록색 부채꼴의 면적을 보자. 그럼 여기 각의 크기는 이게 30도짜리였으니까 이걸 몇 도겠어? 330도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죠? 330도. 그리고 이때 여기를 빼줘야 이렇게 해서 요 부채꼴의 넓이도 빼줘야지. 이 부채꼴, 이 부채꼴. 그죠? 이 부채꼴의 면적 또 빼줘야 돼. 이게 60도짜리니까 이게 300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지금 여기는 이게 60도 있고 근데 이렇게만 빼주면 되나? 다른 거 없나? 이렇게만 하면 되나? 맞네? 이렇게만 하면 되네. 또 부채꼴에서 이 부채 아니다. 그러면 그걸 다 빼면 여기가 안 되잖아. 여기도 빠지잖아. 얘는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그냥 거기도 1등급 1등급이란다. 1등석 자리 아니야 거기도? 여기 부분도 1등석이잖아. 30도보다는 작거나 같고 15도보다는 크거나 같은 건 맞잖아. 그치?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야 돼? 5, 1, A, B, 5원 AB 그리고 여기가 O2 A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인 거니까 전체 5원 AB에서 O2 AB의 넓이를 빼야지. 그건 다시 한번 더해줘야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와우. 다시 다시 초록색의 넓이에서 주황색이 된다. 이거 뭐야? 보라색의 넓이를 빼버리면 30도 이하니까 여기보다 어디가 30도야? 여기가 30도지. 아니 없어. 이 바깥쪽 맞잖아. 헷갈린다. 여기만 빼면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건가? 잠깐만. 그치? 근데 우리가 다 빼야 되는 게
복잡하네 이거 지금. 그림 다시 그릴게 얘들아. 이거 다시 그릴게. 봐봐. 5원이 이렇게 있어. 5원 이렇게 있어. 여기 5원. 여기 5원. 그리고 5투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여기가 땅 잘려가지고 이렇게 잘려서 여기가 A. AB. 그래서 여기 원에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가 5투 이렇게.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여기에 원주각은 내가 여기 중심각을 몇 도짜리로 만들었으니까 60도짜리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30도야 이거 이렇게. 그지? 그러면 30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바깥쪽이야.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은 여기야 여기. 이렇게. 그지? 근데 그걸 아까처럼 부채꼴로 하면 여기 이렇게 땅 하고 잡았을 때 이 부채꼴 여기 부채꼴의 넓이에서 그지? 이 넓이에서 누가 빠져야 되는 거야? 여기가 조금 빠져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이 부채꼴로 이렇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로 빼버리면 안 빼야 되는 곳이 빠지잖아. 어디가 빠져? 여기 부분 다른 색깔로. 여기 안 빼야 되는 이 부분의 면적이 한 번은 어떻게 하게 돼? 빠지게 돼버리지. 그럼 그 넓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 넓이가 요긴 거야. 이해되지? 뭔 소리인지. 왜 말이? 원이라 네, 구해봐 빨리. 네, 잠깐만 이따 좀만 같이 쉬자. 아니. 다 됐니? 다음 나오셨어? 대답 안 해? 왜 안 하고 넘어갈 거야? 대답? 애기들 다 나오셨어? 안 나왔어? 왜? 일단 원의 반지름 먼저 다 구해. 응. 60도짜리일 때 반지름 구하는 건 너무 쉬울 거고. 30도일 때 너무 쉽지 않아 이거? R1 얼마 나오니? 구하면 R1 연서야 R1 얼마 나와? 응? 응? R1 제곱은 나와? R1 제곱이 15 그래. R1 제곱이 얼마야? 아, 36 곱하기 2 플러스 93? 그러면 2 플러스 93? 그러면은 여기 바깥쪽은 이 팩맨처럼 생긴 초록색 부채꼴의 면적은
초록색 부채꼴의 면적은 300, 여기가 30도니까 330도죠.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파이 아래 제곱 36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330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10도 약분하면 33. 그러면 얘가 33 파이에 2 플러스 루트 3. 두 번째는 요 보라색 부채꼴 이거의 길이는 반지름이 6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오토의 반지름의 길이 얘는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러면 이건 파이 아래 제곱 36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300도 이렇게 해서 10도니까 30 여기는 30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에서 너를 뺄 거야. 그럼 33파이 66파이에서 30 빼니까 30 66파이 36파이 플러스 33 루트 3 파이 요건 거거든 이렇게. 그죠? 그럼 거기다가 저 삼각형 여기 삼각형 전체 넓이에서 요거 빼가지고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맞아? 36 36 더하기 33 루트 3 파이 맞네 36 파이 더하기 33 루트 3 파이 맞네 그죠? 여기에다가 뒤에 더해진 18이 저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저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땀아.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두 변 R1의 제곱이니까 36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에 곱하기 그죠? 요게 몇 도냐 이게 30도라고 그랬나? 2분의 1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빼기 이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36 요거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좀 18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4분 36 루트 3 너 마이너스 루트 3 18 18만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조각 맞추기가 된 거잖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중학교 때가 아니라 어릴 때 하면 뭐 이런 거잖아 여기 넓이 보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16분이다 28분 30분까지 쉬어라 아 밖에 나가지마 차다 끌어 그러면 이제 한번 바뀌게 되죠 삼각 함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퉁 쳐서 끝이 나게 되고 퉁 쳐서 끝이 나게 되고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숫자로 등차 수열 분기 수열 파팅 수열 파트로 들어가 보시자 우용가리 그래서 원래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면 좀 시험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이고 일단은 빈도 위주로 한 번만 나아가 봅시다. 오늘 배울 단어는 수열입니다. 수열.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를 나열할 거야라는 건데 그 수를 나열할 때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한다. 이게 수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가 1 이하, 두 번째는 3 이하, 세 번째는 5야 이랬다. 그러면 이제 규칙을 대략적으로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숫자는 얼마가 올까? 그럼 얼마 와야 되니? 얼마 와야 돼? 어? 7이죠. 이거 어려웠다. 근데 이거 1 다음에 3 다음에 5야. 그럼 따가라 씨. 따가라 씨. 7 이렇게. 9 이렇게 땡땡땡 나갈 거야. 그래서 저거에 말듯이 앞에 수에다가 이씩 더해서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를 만들어냈네 라는 뜻이라고. 그죠? 저걸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수열도 1, 3, 5, 7, 9 해서 이씩 늘어나는 수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집합처럼 어쨌든 쟤네들도 수의 모임이거든. 집합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놔도 사실 상관없지만 걔는 규칙에 의해서 쭉 나열해주는 뭔가의 수를 나열하는 모임이라고. 그래서 집합처럼 얘네도 이름이 필요해. 그래서 이러한 수열의 이름은 분과물을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런 것처럼 스몰 a를 갖다가 써. 스몰 b를 뭐 집합처럼 라지 대문자 쓰진 않아. 했을 때 여기에다가 또 다른 표현법을 이렇게 갖다 준다. 그래서 이렇게 땡땡이라고 치면 얘는 수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구나. 그 N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숫자를 나열할 때 얘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차례차례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첫 번째 와야 되는 숫자가 있고 두 번째 와야 되는 숫자가 있고 세 번째 와야 되는 숫자가 있고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 이걸 만약에 내가 저런 숫자를 1, 7, 3, 5, 13, 17, 5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무규칙이잖아. 그죠?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6이 커졌다고 3이 차가 작아졌다고 2가 커졌다고 8이 커졌다고 4가 늘어났다고 뭐 8이 작아졌다고 뭐 7이 뭐냐 8이 작아졌다 이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어떠한 수열은 반드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 써줘야 돼.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너는 첫 번째 오는 숫자구나. 너는 첫 번째 하고 A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N 자리에 뭐라고 얘기해? 순서를 표현해 줍니다. 순서를 표현해 줍니다. 그럼 너는 A의 두 번째, 수열 AN의 두 번째, 수열 AN의 세 번째, 수열 AN의 네 번째, 수열 AN의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러한 규칙에 땡땡땡 나가다 보면 n번째 숫자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지. 그죠? n번째 숫자는 우리 했잖아 이거. 이런 거 등차수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 구해보면 n-1 이렇게 될 거고 너가 n번째의 숫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n번째의 숫자인 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한다? 일반 정파는 똥띵딱 하고 반이 쪽에 있네. 반이 딱 쪽에 있네. 정말처럼.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그 수열의 규칙인 거거든. 그래서 이 n 값하고 여기 n 값이 똑같아.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3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5가 4를 대입하면 7이 8을 대입 아니 5를 대입하면 9가 이렇게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기 수열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수열의 이름이 이거네요. A에는 EN-1 그죠? 근데 저렇게 써놓고 보니까 또 쟤는 뭐랑 좀 비슷하냐? AN이 EN-1이야 이래서 FX가 EX-1이야 이러면 FX가 EX-1이야 라고 하면 FX가 EX-1이야 라고 하면 어때? 합리잖아. 우리 대답 안 할 거야. 원래 안 됐나? 내가 이상하면 원래 대답 안 했나? 알겠어?
뭐가 맞다. 이게 끄덕여. 그래서 대충 대답을 해야지. fx가 2x-1이야. 이렇게. 그래도 함수잖아. 어? 함수,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 그래서 이건 함수고 이 x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함수에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데 수열에서 너가 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 그게 정의역이네. 정의역이 뭐야? 자연수. 그러니까 이건 굳이 따지자면 함수의 규칙과 똑같은데 규칙에 따라서 어떠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다 함수처럼 똑같이 어떠한 또 다른 숫자에 대응시킬 수 있는데 그때 정의역이 무엇이다? 자연수. 그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수열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러한 수열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전부 다 외웠어야 돼. 그게 몇 개가 되냐면 외워야 될 때 20개가 넘고 20개가 넘고. 근데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딱 빼버렸어. 딱. 그래서 진짜로 배우는 수능에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밖에 안 나와. 개차 수열도 안 나와. 개차 수열은 내가 보기엔 자리에서 빼는 거야. 얘를 차니까 얘를 팍 개차 수열. 등차는 좀 괜찮아. 등을 차니까 사람이 있어. 근데 요새는 강아지 그 약한 애를 차면 어떻게 해? 잔인하잖아. 그래서 빼버린 것 같아. 등기도 빼긴 빼야 되는데. 등을 비워버리는 게 등기인데. 왜 없지? 말이야. 그래서 싹 다 사라지고 두 개, 딱 진짜 등차 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신에는 나와. 여러 가지 규칙을 갖는 수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신할 때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등비 아니 등차 수열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저런 수열 중에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등차라고 하느냐? 이런 규칙을 가지면 우리는 등차라고 합니다. an 플러스 1번째는 an번째에다가 일정한 함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an번째까지밖에 없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상관이야? 우리 fx가 2x 마이너스 1이야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x까지밖에 못 들어가? x 더하기 1 들어갈 수도 있잖아. 뭐 x 더하기 2 들어갈 수도 있잖아. 2x가 들어갈 수도 있고 3x 더하기 1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도 n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n자리에 2n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n번째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항을 구해내는 거지. 거기 2n 들어가도 되고 3n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an보다 하나 숫자 하나가 더 앞에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래 숫자에다가 일정한 숫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지금처럼 앞에 a1에다가 얼마가 더해져서 2가 더해져서 3이 만들어져. 3에다가 2가 더해져서 5가 만들어져. 5에다가 2가 더해져서 7이 만들어져. 그럼 이러한 수열이 사실은 무슨 수열이었던 거야?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이해되죠?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지만 이러한 식으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값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같을 등, 차이, 등차. 등차. 서로 같아, 차이가. 이래서 이제 등차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선생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D를 공차라고 공통된 차이인 공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죠? 그럼 그 등차 수열의 규칙을 한 번만 찾아보자. 즉 일반항을 구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어떤 수열의 이름을 AN이라고 할 때 너의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할게. 근데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면 A2야. 두 번째 항은 A2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D라고 하면 공차 D가 한 번 더해지는 게 두 번째 항이다. 이해되죠, 선생님? 이해되죠? 맞잖아. A3는 세 번째 항이야. 그럼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네 번째 항이야. 그러면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쭉 가다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만 더해주면 될까? 첫 번째 항에는 공차가 없네. 두 번째 항에는 공차가 한 개 있네. 세 번째 항에는 공차가 두 개 있네. 네 번째 항에는 공차가 세 개 있네. n번째 항에는 공차가 음? 첫 번째 항에는 공차가 없네. 두 번째 항에는 공차가 한 개 있네. 세 번째 항에는 두 개 있네. 그지? n번째 항에 몇 개 있겠냐? n-1이 있겠네. 그러면 요게 n-1d가 이게 일반항 A의 날이지 않니?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거 en-1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통각으로 그냥 때려 맞춘 거예요? 볼 수니까 뭐 그렇게 바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구한 거지. 뭐 첫 번째 항이잖아. 그게 꿈인데 너 n번째는 n-1배에 공차가 있을걸?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2n-2 더하기 1이니까 2n-1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치 원이야? 네. 이게 일반항 A.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 B로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이걸 또 아까랑 계속 함수로 이렇게 연결시켰으니까 함수랑 좀 연결해서 보면 AN이 A1 더하기 n-1B인데 이걸 그럼 함수 관점에서 보면 n 값이 뭐라고 얘기했어? 정의역이라는. 그지? 이 n 값이 정의역이라는. 우리는 저 정의역의 위치나 정의역의 값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을 결정하거든. 정의역이 1차로 되어져 있으면 1차 함수. 정의역이 제곱이 되어져 있으면 2차 함수. 정의역이 지수에가 있으면 지수 함수. 뭐 정의역이 거듭제곱이 돼버리면 죄송합니다. 또 뭐냐? 로그가 있고 거기에 뭐 진수 자리에 정의역이 들어가 있으면 로그 함수. 뭐 사인이 있고 거기에 뭐 x 자리에 정의역이 들어가 있으면 각도 자리에 정의역이 들어가면 삼각함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함수? 그건 무슨 함수? 정의역에 1차니까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죠. 그래서 저거 1차 함수야. 그럼 선생님 얘를 함수의 관점으로 전개한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네요. 이 뒤에 게 뭐야? y절편? y절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yn이라고 하면 y라고 하면 뭐 an절편 이런 게 이상하네. 그럼 선생님 여기 공차의 역할은 뭐예요? 1차항의 개수잖아. 1차항의 개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공차의 역할은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나중에 15번이나 180 마지막 15번이야. 15번이야. 거기에 수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는 보통 도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모의고사나 이럴 때 수열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 푸는 건 조금 까다롭고 그렇게 등차 수열이 1차 함수나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단순하게 잘 풀리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다 써먹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등차 수열이야. 됐어. 뭐래? 지금? 쉬는 시간? 미쳤지? 응? 켜라. 너. 응? 켜. 그러면 이제 12-1번으로 넘어가 보자고 고인농가 하리 등차수열 1에 0.85
그리고 0.91, 0.97 이렇게 가네. 근데 뭐 등차 틀리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0.85 아니야? 그지? 공차가 얼마인 거야? 0.06이 더해진 거야. 그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0.85 더하기 n-1 0.0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5는 몇 번째 항이야? 이러고. 그럼 n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2.05가 되니까 그냥 2.05만 나오게 해주는 n값 찾으면 되니까 n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다. 이래 되죠? 자, 1번은 드셨죠? 2번 첫 번째 항이 로그 2의 3이래.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3이래. 그럼 그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로그 2의 3에다가 공차가 4번 더해지겠지. 그럼 저거 가지고 이제 뭐 구하라는 얘기야? 공차 D는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D 구하자. 답이 로그 2의 243 빼기 로그 2에 3이야 라고 되어 있거든. 이렇게. 그죠? 그러면 3 로그끼리 빼지면 진수끼리는 어떻게 되죠? 그럼 빼진 로그는 합쳐질 수 있잖아. 밑이 같으니까. 그죠? 어떻게 되니? 나눠주면 그럼 243 3으로 나누면 81이네? 그럼 로그 2에 3의 4제곱이네. 이렇게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값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툭 튀어나오죠. 이렇게 4로그 2에 3. 네가 뽀니가 너니까 4, 약분해서 B는 로그 2에 3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죠? 3번 3번 풀면 돼요. 그러면 준서는 일요일 날 나올 거고 나머지는 나올 사람 강민이 강민이 나와야 되지 않나? 니네 시험 범위 어디냐? 한 번 다 아니야? 아직도 몰라? 지금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홍대? 그럼 한번 다들 휴닝을 뭐 준비하면 되겠네. 됐어?
뭐가? 수업 7시 30분. 뭐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수업. 이번에도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라고 부어졌으니 A11은 A 플러스 40. 보통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도 하는데 A라고 해. 자, 보자. 그러면 이제 A11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10개. 그죠? 또 A23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22개야. 이렇게 더해져서 13하고 49가 됐대. 그래놓고 뭘 구하라고 하느냐? A2N에 구하고 A50도 구해볼래? 그랬거든. 그럼 뭐 저기에서 나는 AN 완성만 하면 그 수열의 모든 항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AN의 N 값은 어차피 정의역이니까 구할 필요 없고 그죠? A랑 D만 구하면 되잖아. 열림만 하면 된다는 거지. 위에서 아래를 위, 아래, 위, 아래. 어? 아, 리듬 이 노래? 한번 만들어서 우리 히트곡 한번 만들까? 응? 위, 아래, 위, 아래. 어? 있다고? 내가 그럼 표절을 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갑자기 딱 떠오른 건데? 그럼 바꿔. 다음, 다음으로 바꾸자. 응? 그러니까 요새는 노래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 판인데, 그지? 작사, 작곡만 해도 음원료로 먹고 살 텐데. 벚꽃 엔딩 하나로 장범준은 강남에 빌딩을 사왔다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벚꽃 엔딩 말이야. 아카시아 꽃 스타팅 뭐 이런 거. 응? 아카시아 꽃이 필 때쯤 돼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1월 1일의 노래, 2월 1일의 노래, 매달 초의 노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메들리로 만들어서 1월 1일 날은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만들고 아 좋다. 어? 매달 초 메들리 해가지고 1월 1일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2월 1일은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히트곡 딱 되면 말일 1월 31일은 어쩌고 저쩌고 2월 28일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잘 되면 이제 1월 중순 노래. 1월 20일은, 2월 15일은 어쩌고 저쩌고. 2월 15일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노래를 만들어. 그래서 매달 부를 수 있는 매달, 매월, 며칠. 1월 1일 날, 1월 2일 날, 1월 2일 날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래를 만들어. 그게 그냥 불려주기만 하면 우리 그냥, 응? 강남의 빌딩 하나가 뭐야? 응? 모든 강남을 우리 땅으로 살 수 있겠다. 자, 1월 1일 만들 사람. 1월 1일 만들 사람. 2월 1일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응? 이래서 만약에 니네 스피커에서 내 노래 나오는 순간 니네는 나한테 안 붙은 걸 너무 후회할지도 모른다. 응? 12월 1일은 이러면서 12월 25일 날은 표절들 가끔 하는 거지. 산타크로스 오셨는 이런 걸 표절 살짝 하고 그지? 표절이 아니라 이렇게 갖다 쓰는 거지 살짝. 허락 받고 쓰면 되지. 근데 크리스마스 목에도 뭐 저작권이 있나? 그거 누가 만들었지? 크리스마스 목? 한순거 아니야?
찬송가 누가 만들었지? 찬송가를 예수님이 만들었어?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는 노래인데 예수님이 만들고 니네는 이 노래를 부르면 나를 찬송해라 이렇게 했다고? 어? 아니 그냥 크리스마스 노래 있잖아. 징글벨 징글벨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 이런 건 그런 거는 수학인데. 그럼 언제 불러? 1월 1일 날 부를래? 크리스마스잖아. 아, 내 크리스마스에 관한 얘기 한번 해줄까?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장난기가 좀 심한 할아버지였다. 어? 아이씨, 내가 할아버지냐? 무슨냐? 아직은 참, 뭐야 그냥 깜깜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딱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없어. 딱 할머니가 이 양반 너 어디 숨어 있구만. 근데 딱 부엌에서 보니까 뭐가 푸시럭푸시럭대. 여기 숨어 있구만. 그래서 할머니가 한마디 했지. 영감 크리스마스? 라고 하는 거지. 영감 크리스마스? 라고 하는. 그럼 어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줄까? 어휘?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야. 근데 할아버지 너무 추운 거야. 할머니 나 너무 추워. 할머니 나 너무 추워. 그럼 요새는 보일러 켜요. 이럴 텐데 예전에는 아궁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부엌이고 아궁이에 부엌이고 뭐 하는데 거기다가 불을 넣어야 이렇게 불을 떼야 방이 따뜻해지는 거거든. 아 영감, 아니 할머니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영감 보케블러리? 라고 얘기했죠. 보케블러리? 라고 하는 어휘에 관한 못 알아듣냐? 아, 버케 됐다. 버케블러리 몰라? 응? 됐어, 이제. 이해되면 아마 빵 터질 거야. 이거 봐 이해되니까 빵 터지잖아. 버케블러리? 부엌에다가 불러야 따뜻해지잖아. 버케블러리 어휘 크리스마스랑 어휘에 대한 걸 얘기한 거야. 어디가 진짜 좋아. 버케블러리 이런 거 직접 상상하는데. 응? 이런 거 직접 생각하시는데. 아이고 선생님에게 다 듣고 전수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어? 아, 버케블러리가 이해가 안 돼. 마이너스 36이야 이거. B는 얼마야? 3이야. 그럼 3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0이가 그러면 뭐 일반항하고 다 구할 수 있겠죠. 2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봐. 지금 다시 2번도 한번 풀어봐. 버케블러리 이해했어? 이해가 안 된다고? 어휘가 되는 거야. 아, 아, 어? 어휘가 영어로 그래. 아, 이해됐어 이제? 어휘가 영어로 버케블러리잖아. 그냥 버케블러리 이게 어휘라고 왜 그래? 얘는 되게 말랐네. 의아심에 대해서 얘기해줘? 어떤 애가 혼자 놀면서 얘기했어. 으아 심심하다. 의구심. 의구 심심하다. 이거 했냐? 의아심, 의구심. 인내와 자유. 그거 인내? 자유? 그 볼펜 인내? 자유? 라고 하는 인내와 자유. 아, 오늘 좀 빵빵 터지는데. 응? 들어본 것 같다고? 인내와 자유를 많이 들었겠죠.
2번 다 되시죠? 어렵지 않죠? 큰 3번으로 넘어갈게요. 큰 3번에 두 수열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문제랑 좀 달라. 앞에서는 이거 등차 수열이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 그리고 문제를 딱 봤더니 그냥 이렇게만 줬어. 3번에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이 값을 2라고 했고, 이때,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3과 같아. 이렇게. 그러면 이걸 나중에 뒤에서도 또 한번 배우겠지만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이웃하는 조항 사이의 관계, 저러한 규칙을 보고 내가 그 일반항 AN을 구해내는 방법을 점화식이라고 하거든. 점화식. 그죠? 근데 저 이웃하는 조항 사이의 저 관계식은 딱 어떠한 수열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거지. 저 AN 플러스 B는 AN에다가 30 더해서 만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야. 그죠? 그럼 저 식을 딱 보고 만들어낸 게 정화식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번째는 2에다가 n-1개의 공차 3이 더해진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AN이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이거 얘기 안 했다. 등차 중앙 얘기 안 했다. 우리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 얘기할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건 등차 수열만이 갖는 규칙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을 때 저 세 개가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립하는 게 B라고 하는 것은 A와 C의 평균이야. 같은 얘기지만 B의 두 배가 A와 C의 합과 같아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여기에 등차 수열이니까 어떠한 공차가 더해져서 A에다가 B가 더해져서 B가 만들어지고 B에다가 B가 더해져서 C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빼버리게 되면 A에서 B를 뺀 게 B에서 C를 뺀 거고 마비 C 넘어가면 이 B가 H 플러스 C라고 하는 밑에 식이 완성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항상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의 평균이 가운데 놈과 같아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규칙을 줬단 말이죠. B1의 값이 얼마라고? 32야. 그리고 B2의 값이 30이거든. 근데 얘도 저만이야. 두 배의 bn 플러스 1이 bn과 b의 n 플러스 2의 합과 같아. 그랬거든. 그럼 얘가 n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이웃하는 세항이야. 그죠? 그런데 저런 규칙을 갖게 되면 등차 중앙이니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2니까 두 번째 항이 30이 되어 버렸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 아니냐 이거죠. 이해되죠? 문제는.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4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N과 10항 A10을 구하세요. AN은 구했으니까 열 번째 항은 n에다가 10만 넣으면 되죠. 여기 있냐? 30 빼기 1이니까 29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bn 구하고 B15를 구해볼래? 그랬거든. B를 구하고 B15를 구해볼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4 빼기 30이니까 4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3번에 수열 A에는 첫 번째, 아니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그랬거든.
그러면 n에다가 숫자 넣어서 100보다 크게 해주는 n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바로 부등식 만드는 거죠. 3n 마이너스 1이 100보다 크게 해주는 n값만 찾으면 돼. 단 n은 뭐야? 단 n은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수열에 있는 놈이니까 자연수 이렇게 돼. 그럼 3n이 100일 33점 얼마 얼마네? 그럼 n 값은 얼마? 3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AK와 BK가 같아진대. 이거 같이 한번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배셔지 용가리 12번에 4번 12-4번 12-4번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4번에 1xy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야. 지금 2x는 y 더하기 1이에요 라고 하는 식 하나 완성해냈고요. 마일 x제곱 y제곱 얘도 등차 수열이래요. 그래서 2x제곱은 y제곱 빼기 1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xy 값은 이게 연립하라는 거잖아. 1차랑 2차의 연립이네. 그죠? 1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1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어떻게 이 1차 항을 한 문자에 반하여 정리 y 자리에다가 2x의 제곱은 2x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1을 빼주면 되지. 그래서 저거 만족하는 x값만 구하면 되고 거기다 y값 넣어서 구하면 된다. 되죠? 오케이. 그러고서 아니라 네. 이겼어? 음, 응? 이겼어? 네. 게임 이겼냐고. 네, 많이. 그럼 다 풀고 있어? 네. 어. 다 됐니? 되었나요? 옹거리 되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2번에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40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8이 더 큰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구해라. 그래요. 어쨌든 등차 수열이래. 선생님, 얘를 이렇게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꼭 저렇게 놔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그래도 답이 나오죠. 그지? 근데 이렇게 둬야 좀 사라질게 이쁘게 사라지고 연립하기 되면 어때? 편해. 그러면 첫 번째에서 뭐라고 했어? 저렇게 되어진 네 항의 합이라고 하니까 그게 4A인데 그 합 4A가 40이야 그랬으니까 A는 얼마야? 10인 거야. 10.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10-d, 10 플러스 d라고 하는 요 곱이 첫 번째랑 네 번째 항이 곱보다 8이 더 커 그랬어. 얘가 첫 번째 항 10-3d 와 네 번째 항인 10 플러스 3d 이거보다 저기에다가 같아지려면 8을 더해야 같아져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또 밑에 높이면 D값 나올 거고 A값 나왔으니까 그죠? 어려울 게 없어 나이. 아씨 수열도 딱 맞네. 자 문제까지 있는데 교과서는 안 나왔어. 한 문제 있으니까 해. 도화수열은 그냥 말로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뭐 내릴 때는 가볍게 뭐 지금처럼 하면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도 얘기할게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 자체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거 자체는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걸 역수를 취해봤더니 1, 3, 5, 7, 어라? 너의 역수가 분차수열이 되네. 분차수열이 되네. 그죠? 그러면 이런 놈을 역수 취했더니 분차수열이 돼. 알았어. 너의 수열 이름은 규칙이 역수 취해서 되는 수열, 도화수열이라고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두고 간 거야. 근데 도화수열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규칙을 찾기가 어렵고 그걸 뒤집었을 때 분차수열이 되는 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해되죠? 그러면 그냥 바로 문제 풀자. 바로 문제 풀자. 이렇게. 다음 조합별 AN에서 AN과 A10을 구해볼래 그랬어. 5번이야? 얘가 그러면 조화수열이라고 하니까 주어진 12, 6, 4, 3을 지금으로는 안 되고 1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6, 4, 3, 12, 6, 12, 6, 4, 3.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얘가 등차수열. 얘가. 그지? 이 등차수열이 누구야? 원래 수열 AN의 역수인 놈이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에 몇 번째 항을 구하래? 열 번째 항을 구하고 AN을 구하래. 그럼 나는 AN을 바로 구할 방법은 없고 A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지. 제가 그냥 그렇게 쓸까? 첫 번째 항 12분의 1에다가 n-1의 공차만 더해지면 되거든. 얼마가 더해진 거니 이거? 12분의 1에다가 6분의 1 되려면 12분의 1이 더해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12분의 1이네. 12분의 1. 그럼 AN이 뭐야? AN분의 1이. AN분의 1이 12분의 N이네. 12분의 N. 맞니? 그럼 일반항 AN은 어떻게 돼? 좌변 접수 취하고 우변 접수 취하면 되니까 N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N에다가 12 집어넣으면 근데 뭐야? 1 나와야 되는데 나 뭐 잘못했어? N에다 1 집어넣으면 12 맞죠? 1 집어넣으면 12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4 4 집어넣으면 3 5 집어넣으면 5분의 12 뭐 이렇게 나가죠. 이해되죠? 오늘 되죠? A10 10분의 12 A10은 10분의 12 그럼 10분의 12니까 5분의 6이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고마 이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내가 증명 안 해줬잖아. 이번에 an 더하기 1 빼기 2an 더하기 2 더하기 an 그리고 뭐라고 되어져 있어? an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럼 얘를 이거 내가 이제 굳이 증명을 해보면 2에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얘를 나누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누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다가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an분의 1이 이게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an분의 1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연속하는 세수 아니야? 연속된 세수가 아니라 연속하는 세 개의 수열 아니야?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그죠? 근데 가운데 낀 놈의 두 배가 두 수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얘는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인 거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야. 아니, 여기. an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 가운데 놈의 두 배가 두 수의 합과 같아 이랬다고. 이건 누구만 성립하는 성질이야? 등차 수열만 성립하는 성질이야. 그죠? 등차 중앙입니다. 그러면 이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네. 그럼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부호 수열. 부호 수열. an이 아이씨. an은 아이씨. an이 조화 수열이고 an분의 1이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an의 첫 번째 항이 28에 A2에 합이 12래 그러면 A1분의 1은 24분의 1이고 A2분의 1은 12분의 1 아니냐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딱 얘는 등차 수열이야. 공차 D가 얼마인 거야? 24분의 1. 이게 공차네. 그럼 아까처럼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위에 것처럼 AN은 N분의 2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해됐죠? 그리고 그때 A10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되죠. 됐죠? 오늘 숙제는 174쪽까지 하고 그럼 내가 오늘 숙제 검사 했니? 네. 아 했지. 174쪽이요. 응? 심해를 의심하고 여기 술 먹어서 하고 연습 문제는 1번까지 연습 문제 11번. 아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뭘 많아 많기는. 워크북 앞에 것도 다 연습 문제 있는 거야. 워크북 좀 보여줘요. (147쪽) 10번까지 한 번만 더 맞다 하면 보조 프린트 나갑니다. 147쪽이라니 선생님이? 아 조자식 때문에 147쪽 10번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나가서 잘 식사들 하시고 원일이도 고생했어. 숙제해 알겠죠? 아